파도가 밤바다를 때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아의 손이 내 뺨을 스치며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은아, 왜 울어? 그녀의 속삭임이 내 모든 비밀을 삼켜버릴 듯한 파도처럼 다가왔다. 그 밤,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울타리를 넘어섰고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해버렸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매일같이 출근길에 지친 발걸음을 재촉했다. 25살의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가족은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살았고 그녀는 대학 시절 서울로 올라와 홀로 버티고 있었다. 수아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우정,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들이 지은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수아는 26살 커피숍 바리스타로 일하며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은의 피곤한 하루를 녹여주었고 주말이면 둘이서 카페를 전전하며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최근 지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수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단순한 우정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마치 금기된 그림자처럼 두려웠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LGBT 이슈, 가족의 보수적인 시선, 친구들의 무심한 농담들. 지은은 그 모든 걸 피하려 애썼다. 그냥 베스트 프렌드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그해 여름, 수아가 제안했다. 지은아, 부산으로 놀러 가자. 바다 보고 싶어. 지은은 망설였지만 수아의 반짝이는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여행, 단둘이서. 열차 안에서 수아는 창가에 기대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바다에서 별 보는 거 로맨틱하지 않아?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다. 부산에 도착한 그날 오후, 그들은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태양이 지평선으로 기울며 주황빛 물결을 만들어냈고 수아의 손이 스치듯 지은의 팔을 건드렸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가벼워져. 너랑 있어서 더 그래. 지은은 그 말을 삼키며 모래사장을 밟는 발소리에 집중하려 애썼다. 파도가 밤바다를 때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수아의 손이 내 뺨을 스치며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은아, 왜 울어? 그녀의 속삭임이 내 모든 비밀을 삼켜버릴 듯한 파도처럼 다가왔다. 그 밤,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라는 울타리를 넘어섰고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해버렸다. 서울의 아침은 항상 회색빛이었다. 지은은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서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25살,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함이 붙은 그녀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루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밤늦게까지 포토샵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에 절어 침대에 쓰러지는. 가족은 부산의 작은 어촌에서 살았고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홀로 버티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항상 결혼할 때 됐어 라는 말로 끝났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수아는 그런 지은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 수아는 항상 웃었고 그 미소가 지은의 어두운 날씨를 걷어내 주었다. 26살의 수아는 홍대 근처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다. 그녀의 손재주로 만든 라떼 아트는 손님들을 매료시켰고 지은은 주말이면 그곳을 찾아 수아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손님 중에 재미있는 아저씨가 있었어. 커피에 설탕 10스푼 넣으래. 수아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채우면 지은도 따라 웃었다. 그 우정은 10년을 넘어섰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가족 같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지은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수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녀의 손이 스치면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로맨스처럼 그냥 상상력일 거라.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할 때 수아의 얼굴이 떠오르면 눈물이 흘렀다.
이게 뭐야? 친구한테 이런 감정. 지은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탓했다. 한국 사회는 그런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배운 정상적인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였다. 뉴스에서 LGBT 시위를 보일 때마다 지은은 리모컨을 껐다. 두려웠다. 여름이 다가오자 수아가 갑자기 제안했다. 지은아, 부산으로 1박 2일 가자. 바다 보고 싶어 죽겠어. 지은은 망설였다. 회사 일이 바빴고 돈도 빠듯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 그 반짝이는 설득에 결국 승낙했다. 좋아, 가자. 열차표를 끊고 가방을 쌌다. KTX 안에서 수아는 창가에 기대 노래를 흥얼거렸다. BTS의 씨를 따라 부르며 바다에서 별 보는 거 완전 로맨틱하지. 지은은 웃으며 너랑 가니까 더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로맨틱이 가슴을 조였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 부산에 도착한 오후, 해운대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름철 관광객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소금기 어린 바람. 수아는 샌들을 벗어던지고 모래사장을 뛰었다. 와, 진짜 살아있네. 지은은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다. 수아의 뒷모습,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 사진을 보며 지은은 숨을 죽였다.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워서 아팠다. 저녁을 먹고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해변 산책로를 걸었다. 해가 지며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였다. 수아가 갑자기 지은의 팔을 잡았다. 지은아, 여기 앉자. 모래에 주저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별들이 쏟아지듯 하늘을 채웠다. 수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은아, 나 요즘 이상해. 너 생각만 나.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도. 그래. 우수아가 돌아보았다. 눈에 고인 물기. 친구 이상으로 좋아해. 사랑인가 봐. 그 말에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눈물이 흘렀다. 나도. 오랫동안 그랬어. 수아의 손이 지은의 뺨을 어루만졌다. 입술이 맞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파도가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는 듯 했다. 그 밤, 베스트 프렌드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연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새벽과 함께 후회로 물들었다. 지은은 눈을 뜨고 수아를 보았다. 여전히 곁에 누워 미소 짓는 그녀. 좋았어.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우리. 어떻게 될까?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 둘은 손을 잡았지만 말은 적었다.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 가족, 사회.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서울로 돌아온 첫 주, 지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수아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오늘 저녁에 만나.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 동료 민준이 다가왔다. 지은 씨, 주말에 부산 갔대? 재미있었어. 그의 눈빛이 장난기 가득했다. 지은은 그냥 받아봤어 라고 대답하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민준은 유명한 소문쟁이였다. 사무실에서 누구의 연애 소문도 놓치지 않았다. 저녁, 홍대 카페에서 수아를 만났다. 수아는 평소처럼 라떼를 타주며 웃었다. 이거 마셔. 특별히. 지은은 한 모금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에서. 후회 안 해? 수아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최고였어. 하지만 무서워. 사람들이 알면.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선 우리끼리만 알자. 천천히. 그날 밤 수아의 작은 원룸에서 둘은 다시 안겼다. 키스, 포옹, 속삭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의 SNS에 부산 사진이 올라갔다.
수아와 함께 찍은 셀카, 별이 빛나는 해변. 좋아요가 쏟아졌지만 민준의 댓글을 보고 지은은 창백해졌다. 와,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커플인가? 지은은 재빨리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무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이랑 수아, 이상한 사이 아냐?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지은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한국에서 그런 라벨은 독이었다. 승진 심사 직전, 상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다. 개인사 정리하고 일에 집중해? 수아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분노했다. 민준 그 새끼 무슨 상관이야? 우리 사랑이잖아. 하지만 수아도 자신의 고민을 숨기지 않았다. 카페 매니저가 고객들한테 이상한 소문 나지 않게 해라고 압박했다. 수아의 손님 중 할머니가 딸처럼 예쁜데 남편 언제 데려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이 말했다. 주말,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피신했다. 자전거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돌아왔다.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추석에 내려올 거지? 사촌 오빠가 결혼했어? 너도 서두르길. 지은은 네, 엄마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수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수아야, 교회에서 좋은 청년 소개해줄까? 수아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사랑을 강요했다. 전통, 명예, 후손. LGBT는 그 틀 밖이었다. 지은과 수아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지은은 회사에서 폭발했다. 민준이 또 농담을 던졌다. 지은 씨, 남자친구 없으니까 수아 씨랑 붙어 다니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당신 상관이야.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상사가 중재했지만 분위기는 싸해졌다. 퇴근 후 지은은 수아에게 달려갔다. 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수아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돼. 도망치자. 그 말에 지은은 웃었다. 도망. 어디로?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싹 텄다. 제주도로, 새로운 시작으로. 겨울이 다가오자 크리스마스가 문제였다. 수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딸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왔어. 카페에서 어머니를 만난 수아는 긴장했다. 지은이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아, 지은 씨구나. 수아가 많이 얘기해.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대화 중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 씨는 남자친구 있어? 지은은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떨었다. 그날 밤 수아는 울며 말했다. 엄마가 알아챘어. 사진 봤대.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반응은 폭풍이었다. 다음 날 카페로 전화가 왔다. 수아야, 집에 와. 얘기할 게 있어. 수아는 지은에게 기다려라고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지은은 혼자 서울 거리를 걸으며 불안에 떨었다. 수아로부터 온 메시지, 엄마 화났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지은은 눈물을 닦고 대답했다. 사랑해. 그 기다림은 영원 같았다. 수아가 돌아온 건 사흘 후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엄마랑 얘기했어? 처음엔 소리쳤지만 결국 울면서 안아줬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내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아직 이해 못해. 시간이 필요해. 그 소식에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추석에 부산으로 내려간 지은은 어머니의 압박을 받았다. 지은아, 소개팅 할래? 동네 청년이 좋대. 지은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수아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둘은 작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명동에서 쇼핑, 인사동에서 떡볶이 먹기.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애들, 라는 속삭임. 지은은 손을 놓으려 했지만 수아가 더 세게 잡았다. 부끄러워하지 마, 이게 우리야. 그 용기에 지은은 강해졌다. 겨울,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키스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사랑을 비췄다. 하지만 드라마는 회사에서 터졌다. 민준의 소문이 상사 귀에 들어갔고 지은은 호출되었다.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지장 있나? 상사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다. 동료들의 배신감이 컸다. 수아의 카페도 마찬가지. 손님 중 하나가 레즈 커플이라고 소리쳤다. 매니저가 수아를 해고 위기에서 구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둘은 LGBT 모임에 갔다. 이태원에 있는 작은 바, 레인보우 커넥트.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건 용기야, 한 누나가 말했다. 지은과 수아는 손을 잡고 울었다. 커뮤니티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게. 그 모임 후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자. 수아의 아트 감각과 지은의 기술로.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수아가 반지를 꺼냈다. 약속의 반지. 영원히 함께. 지은은 울며 받았다. 하지만 가족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수아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상담을 받았고 치료를 제안했다. 수아는 덤마, 이건 병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아프니까 그래. 그 대화는 수아를 상처 입혔다. 지은은 수아를 안고 우리가 가족이야 라고 했다. 지은의 아버지도 알게 되었다. 우연히 SNS를 본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아, 그게 사실이야. 지은은 떨며 네,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침묵 후 내가 행복하면 비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이게 무슨 수치야. 부산 집으로 소환된 지은은 설전을 들었다.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집을 나왔다. 수아에게 달려가 안겼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야 해. 여름이 다시 왔다. 1년 전 부산을 떠올리며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수아가 웃었다. 지은은 좋아 라고 했다. 제주의 자유로운 공기가 그들을 치유했다. 하지만 현실은 서울이었다. 스튜디오 오픈 준비 중 자금이 부족했다. 지은은 프리랜서 일을 더했고 수아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피곤했지만 사랑이 동력이 되었다. 스튜디오 오픈일, 작은 파티를 열었다. LGBT 친구들, 회사 동료 몇 명, 민주는 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응원했다. 축하해. 수아의 라떼 아트가 케이크에 새겨졌다.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곳은 우리 사랑의 시작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그날 밤, 둘은 스튜디오 바닥에 누워 별을 그렸다. 미래가 밝아.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보수적인 클라이언트가 레즈 커플이 디자인. 신뢰 안 가라고 계약 취소했다. 지은은 좌절했다. 우리가 티나서 그래. 수아는 자니. 우리의 재능이 부족한 거 아냐? 더 잘하면 돼. 그들은 밤새 작업했다. 한국의 문화축제에 참가해 LGBT 테마 포스터를 전시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멋져. 라는 칭찬과 변태 새끼들이라는 욕설. 지은은 욕설에 상처받았지만 칭찬이 더 컸다. 가족과의 화해가 서서히 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들어와 보니 예쁜애 어머니는 포스터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좁았어. 수아는 어머니를 안았다. 지은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어머니는 가족 모임에 데려와라고 했다. 지은의 어머니도 변했다. 딸의 눈빛을 보고
내가 빛나니까 좋다라고. 추석에 모두 모였다. 어색했지만 웃음이 피어났다. 로맨스는 여전했다. 한강 유람선 데이트, 제주 여행. 수아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너를 위해 지우는 춤을 췄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있었다. 언론에서 LGBT 차별 기사를 보자 지우는 두려웠다. 우리도 당할까? 수아는 싸우자라고 했다. 그들은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랑은 평등해 이 해시태그가 퍼졌다. 클라이맥스 직전 큰 클라이언트가 왔다. 대형 기업의 LGBT 프렌들리 캠페인. 지은과 수아의 포스터가 채택되었다. 너희 이야기에서 영감받았어. 성공의 기쁨에 둘은 울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그는 변화했다. 사과와 함께 새로운 우정. 여름밤,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 해변에서 1년 전을 기념했다. 파도가 속삭였다. 변화는 아름다워. 성공 후 삶은 안정되었다. 스튜디오는 번창했고 그들은 아파트를 얻었다. 작은 집, 바다 사진으로 장식. 매일 아침 수아가 커피를 타주고 지은이 키스했다. 좋은 하루 되렴. 하지만 내면의 드라마는 남아있었다. 지은은 꿈에서 가족의 비난을 보았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 수아도 언젠가 아이를 이라고 물었다. 입양. 한국에서 가능한가? 그 고민이 둘을 괴롭혔다. LGBT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거리, 무지개 깃발. 사랑의 자유, 함성 속에서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반대 시위대의 욕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은아, 포기하지 마. 수아의 말에 지은은 강해졌다.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다. 자신들의 이야기. 카메라 앞에서 부산의 밤을 재현했다. 키스 장면, 눈물, 웃음. 가족 모임이 더 잦아졌다. 수아의 어머니가 요리를 가져왔다. 이거 먹어. 건강해져야지. 지은의 아버지가 골프를 가르쳤다. 둘이서 쳐봐. 어색함이 사라졌다. 어머니들은 결혼식 할까? 라고 웃었다. 한국식 결혼. 불가능하지만 사적인 의식으로. 해변에서 반지 교환. 로맨틱한 순간들. 가을 단풍 여행, 속초. 바다 보며 경원이 약속. 하지만 질투의 그림자. 지은의 새 동료, 여자가 수아에게 호감을 보였다. 수아 씨 예뻐요. 지은은 불안해졌다. 나만의 수아잖아. 수아는 웃으며 너만 사랑해 라고 했다. 그 갈등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스튜디오가 상을 받았다. 최우수 LGBT 디자인 언론 인터뷰. 우리 사랑이 동기였어요. 세상이 변하는 게 느껴졌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 그들은 스키 여행을 갔지만 사고가 났다. 수아가 넘어져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었다. 내 탓이야. 수아는 함께라서 행복해라고. 그 사건이 둘의 유대를 강화했다. 회복 중 수아가 프러포즈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 방식으로. 지은은 그래라고. 사회적 압력. 보수단체가 스튜디오를 비난했다. 퇴폐 문화, 시위대가 왔다. 경찰이 막았지만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수아는 지게 현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강해. 미디어에서 옹호 기사가 나왔다. 사랑의 용기. 지지자들이 늘었다. 가족이 도왔다. 어머니들이 시위대 앞에 섰다. 내 딸들 건드리지 마. 그 용기에 지은은 감동했다. 화해의 절정. 모두 함께 명절. 한식 먹으며 웃음. 가족이야. 로맨스 피크. 제주 허니문. 해변에서 댄스. 너와 영원히. 봄. 새로운 프로젝트. LGBT 청소년 센터 디자인. 그들은 봉사했다. 너희처럼 되고 싶어. 아이들의 말에 눈물.
지은의 과거 회상. 고등학교 때 숨긴 감정. 이제 자유로워. 갈등 재점화. 옛 친구가 배신. 너희 때문에 이상하게 바이 끊었지만 아팠다. 수아의 위로. 진짜 친구는 남아. 여름 페스티벌. 무대에서 이야기 공유. 박수갈채. 세상이 변했다. 가족 여행. 부산 해변. 2년 전 밤 재현. 모든 게 바뀌었지만 좋았어. 가을, 결혼식. 작은 해변, 친구 가족. 서약. 파도처럼 영원히 눈물과 웃음. 겨울, 아이 입양 꿈과 함께 키우자, 미래 계획. 스튜디오 확장, 책 쓰기. 밤바다 산책. 그 행동이 축복이었어, 손잡고. 사랑은 변화의 파도.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은 빛났다.